기슈의 돈 후안이라고 불린 노자키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돈 후안은 스페인의 전설 속 인물로 그는 호색가로 유명했는데 별명에 걸맞게 노자키 역시 100세가 될 때까지 여성과 관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7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그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치사량의 각성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대부업과 부동산업으로 상당한 자산가였던 노자키는 자기 목표를 위해 돈을 써가며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는 교제했던 4,000명의 여성에게 총 30억엔을 주었다고 밝힌 자신의 저서 때문에 기슈의 돈 후안이라고 불렸죠. 14살에 처음 여성을 알게 된 그는 돈만 있으면 많은 여성을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때부터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전쟁의 잔류물, 포탄 조각을 주워 파는 것을 시작으로 자금이 모인 뒤에는 주류, 부동산, 금융에까지 손을 댄 그는 어느덧 일본 부자 순위에 항상 오를 정도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알려진 자산만 해도 50억엔, 한화로 43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많은 돈을 써서라도 관계를 가지려 했고, 그러다 보니 간혹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교제하던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녀가 전 남자친구에게 빌렸던 빚을 갚아야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하자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2천만 엔의 빚을 갚아주었지만 이 뒤로 여성은 한 번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여성이 돈도 갚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죠. 또 한 번은 교제하고 있던 자칭 모델인 27살의 여성에게 강도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자택에 침입해 현금 600만엔과 5,400만엔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는데 범행 당시 손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공항에 나타났다가 체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당했지만 욕망을 참지 못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재력을 내세워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자산가인 그와 교제하면 한 번 만날 때마다 40만엔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교제나 결혼을 신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여성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30대에 첫 결혼을 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고 60대에 호스티스와 결혼했지만 몇 년 뒤 두 번째 이혼. 이렇게 보면 그는 여성과 만남을 가질수록 항상 끝은 좋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그는 하네다 공항에서 사키라는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해 작업을 걸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일부러 넘어져 부축을 받은 뒤 답례로 식사에 초대했고 여러 핑계로 자주 만남을 가지며 꼬셨습니다. 55살의 나이 차는 노자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재산의 절반을 줄게. 결혼하지 못하면 난 죽을지도 몰라 등 회유와 위협을 통해 그녀에게 여러 번의 프로포즈를 했고 결국 사키가 받아들이며 둘은 2018년 2월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노자키는 과거 교제했던 4,000명의 여성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려다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직전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나이차 나는 둘의 만남과 결혼까지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한 소문에 의하면 둘이 처음 만난 건 공항이 아닌 데이트 클럽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키는 처음부터 그의 돈을 노리고 노자키는 젊은 그녀가 마음에 들어 만났고 그냥 남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만든 것이라고 말이죠. 무엇이 됐건 둘은 서로 자신의 욕망에 충족했고 만족한 듯 보였는데 그해 5월 24일 노자키가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처음 사망한 그를 발견한 것은 아내 사키였습니다. 당일 노자키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일을 마치고 점심에 귀가한 뒤 아내와 함께 가정부 A가 만든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 아내와 함께 TV를 보았고 오후 4시 무렵 가정부 A는 그들 부부의 시간을 위해 외출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시간이란 말 그대로 둘만 있게 해주는 시간으로 원래 평소에도 A는 이 때문에 4시간 정도 집을 비운다고 합니다. A는 나가기 전 저녁 식사로 우동을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10시에 돌아왔을 때 우동이 그대로 있었고 반 정도 비어있는 맥주가 꺼내져 있었습니다. 사키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노자키는 안 보였던 것으로 보아 아마 2층 본인의 방으로 올라간 듯 보였죠. A가 사키에게 그만 주무시는 게 어떠냐고 하자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 잠시 뒤 2층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뒤따라 2층으로 올라간 A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해 있는 노자키였죠. 근처 바닥에는 보라색 토사물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이가 있던 그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했지만 보라색 토사물이라는 특이점 때문에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부검의 확인 결과 그의 사인은 급성 각성제 중독. 부검인은 각성제를 대량으로 입으로 섭취할 경우 위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해 보라색 토사물을 뱉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몸에 일체 주사 자국이 없었기에 입으로 먹었음이 분명했고 경찰은 이를 타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소 그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 했기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대부업 때문에 원한 관계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한이 있던 이가 그를 살해한 것일까요? 하지만 경찰은 그가 죽으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의 아내인 사키를 의심한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집에 둘만 있었기에 그녀는 다른 사람 모르게 각성제가 담긴 어떠한 먹을 것을 그에게 줬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노자키의 반려견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고나 자연사가 아닌 갑자기 괴로워하며 날뛰다 절명했다는 말에 경찰은 이를 주목했습니다. 혹시 그에게 각성제를 먹이기 전 그의 반려견에게 실험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경찰은 반려견의 시신을 확인했지만 각성제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죽기 전 사키의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소포가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지인에 따르면 사키는 노자키에게 월 100만 엔을 받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그녀가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고 자기와 관계도 대충이었던 것 때문에 노자키는 데이트 클럽에서 새로운 여성을 소개받았다며 곧 이혼할 거라 했답니다. 만약 이혼하면 돈도 못 받고 쫓겨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녀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한 언론에선 가정부 A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노자키가 그녀의 딸을 노렸던 적이 있었기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에 불과할 뿐 물증은 없었기에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년 뒤인 2021년 4월 28일 경찰은 사키를 살인 및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날 그녀는 오전 5시 14분에 도내의 고층 맨션에 혼자 있다가 체포됐는데 구속영장을 제시하자 고개를 떨구고 순순히 응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경찰은 그녀가 각성제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해 입수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단합의 시내에서 판매자와 만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원래는 좀 더 증거를 모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최근 지인들에게 두바이로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회사 돈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옮기고 있어 신병 확보를 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 앞선 사건과는 별개로 그녀는 전에 사귀었던 61세의 남성 B로부터 3회에 걸쳐 유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약 2,980만 엔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하고 있고 아직 재판이 다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5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거짓말을 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내가 19살이란 걸 알면서 B가 돈을 믿기로 몸을 요구했다. 내가 사기꾼이라면 B는 성범죄자라고 생각한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에 관한 그녀의 첫 재판은 2024년 9월 12일에 배심원 재판으로 열릴 예정으로 와카야마 지방법원은 1심부터 종결까지 총 25번의 심리를 거쳐 12월 12일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슈의 돈호환 노자키의 죽음은 많은 논란과 의혹을 남겼지만 그 진실은 결국 법의 심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진실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휘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은 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미 된 나쁜 사람들도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